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오늘 일요일이고요. 내일부터 과연 주가 이 신고가 랠리가 어떻게 계속 또 진행이 될지, 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과 같은 공습을 실행하고 나서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포획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식 시장에 과연 내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과연 제한적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단기적인 조정 리스크를 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주가는 앞으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요. 또 한국 ETF 시장도 거의 5%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과연 전쟁과 이런 호재들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우리가 고점을 과연 어디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지금 실행을 하고 대통령을 포획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가 이 석유 매장량이 1 위예요. 전 세계 1 위. 그런데 사실 이 나라의 생산 수출이 이미 제재로 인해서 크게 축소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공습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석유값이 막 갑자기 폭등이 나오고 이럴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석유 매장량은 1 위지만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서 전 세계 1 위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가 상승이 나와서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전쟁 혹은 공격 이런 뉴스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에도 분명 요인이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금융 쪽 또는 테크 쪽, 우리 지금 보면은 AI, 빅테크, 특히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포함이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사실 너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막 치고받고 인명 피해 사고 나고 진짜 큰 대국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금방 끝났거든요. 그냥 하루 만에 체포가 끝나고 이제 거의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빠지거나 갑자기 안전자산, 특히나 금달러가 더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분명 예전에 그런 전쟁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됐을 때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주말에 마이크론이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거,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아직도 AI 기반 이런 실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대감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미 시장을 보더라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 가까운 상승을 해 줬고요. 그리고 볼게요. 한국 ETF 시장을 보면은 한국 ETF 시장이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가 최소 3% 이상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지수의 상승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또는 이 두 종목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겠죠. 그리고 해외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S&P 500이나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지금 디램 쪽에 대한 공급 부족, 여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따른 앞으로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위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에게는 너무나 좋은 대호재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공급 부족, 우리가 쇼티지라고 하죠. 이 쇼티지에 대한 구조적 성장 전망을 보면요.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지금 100조에서 150조 사이로 보고 있고, 목표 주가를 거의 100만 원대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과잉 투자 우려보다
실질적인 칩 쇼티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증권가에서 이 목표가를 계속 올려서 지금 잡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이제 남은 일정들 1월, 2월에 남은 주요 발표 실적 발표될 일정들 또 이런 일정들에 따른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미 시장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또는 AI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어떤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인가 빅테크 CEO가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또 26일에 이제 CES가 개최가 되어 가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또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런 기조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결국에 차트적인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가 돈 벌어 간다고 했어요. 그냥 뭐 뉴스 기사만 매번 보는 사람들보단 이 차트 분석 잘하시는 분들, 이 타점 잘 잡는 사람들이 하이닉스를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 참여가 많은 종목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시장 참여가 많은 종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한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려 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 저는 이제 작년 2025년 초에도 한번 주가가 이거 볼게요. 한번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다가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저점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RSI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저점 바닥은 앞으로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점 바닥부터 시작됐던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1차 고점 목표가가 우리에게 1 차적으로 매도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쪼개서 보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여기 단계에서 새로운 상승에 대한 임펄스 작은 고점에 대한 신호가 우리에게 1 차적인 매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2026 년도에도 이러한 등락폭들은 저는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의 수익 또는 목표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 시장이나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함께 이끌어 가야 할 거고요. 2026 년도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또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영상을 켜거나 타점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건데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영상을 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좀 저장을 해 놨다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다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들을 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신 분들 꽤나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매수나 매도 타점 여러분들 알려준다고 해서 뭐 고맙다고 보내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거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이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도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남들 따라서 매수하거나 남들 따라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실패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 공부를 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